안녕하십니까, KDS 이호 소장입니다. 오늘의 추천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1만 5,441호 사건, 강서구 공항동 하나타운 401호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17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1,700만 원, 그리고 두 번 유찰되어서 지금 최저가는 2억 200입니다. 여기 미납이 보이네요. 미납 8명이나 입찰했는데 2억 5,477만 원에 입찰하신 분이 돈을 안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물건을 추천하는 겁니다. 왜 돈을 안 냈을까요? 뭐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초보자들은 이런 미납이 있으면 일단 겁부터 냅니다. 그래서 초보의 단계에서는 미납 물건을 제끼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재경매를 좋아합니다. 사건을 열심히 검색해보고 재경매인데 문제가 없다면 입찰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물건의 재경매 사유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2억 5,477만 원에 8명이 입찰했습니다. 그러면 꽤 인기가 있는 물건인데요. 낙찰 일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낙찰 일자가 언제냐면 10월 1일입니다. 자, 10월 1일이면 대출 제한에 걸리는 날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이 1등이 대출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있고요, 가압류가 있고요, 또 가압류가 있고요, 임차권이 있고요, 그리고 강제경매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전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전부 돈 받을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낙찰이 되면 모두 소멸하는 권리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택 임차권이 있죠. 이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은 다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등기부 등본은 임차인만 해결하면 다 깨끗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을 먼저 살펴보면 전입일자는 21년 5월이고요. 말소기준권리, 즉 근저당일자 10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임차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순위 임차인, 이렇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만약 전액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억 7,100을 이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게 권리분석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또 뭐가 하나 또 있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이 말은 임차권을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줬다. 즉 전세대출로 이 집은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임차권을 주택보증공사에서 인수했다는 멘트가 나와 있고요. 와 주택공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그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사건 신청 채권자로 주택임차권자 를 승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건은 한 몸이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2억 7,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통상의 물건에서는 2억 7,100만 원 이상 입찰을 해야 합니다. 왜? 2억 7,100만 원 이하로 입찰해도 이 돈은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상 입찰하면 이게 전액 배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가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 사기 물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팔리길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특별매각 조건을 붙여서 팝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매각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대항력을 포기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그 말은 낙찰자에게 인수시키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낙찰이 되었건 간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은 다 해결됐네요. 등기부상에 압류,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은 다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임차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환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 등기 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은 깨끗하다. 그냥 낙찰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로 인수할 권리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혹시 그 물건에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요, 2010년대에 지어진 전형적인 빌라의 구조입니다. 측면도 대리석 마감으로 다 해놨네요. 그죠? 다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 위치 어디쯤이 4층인 모양입니다. 주차장도 깨끗하고요. 입구도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마감들을 봤을 때는 청소업체가 관리를 하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벽에 스티커도 안 붙어 있고 매우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빌라로 추정이 됩니다. 401호에 우편함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고지서들이 몇 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거주 중일지 아닐지 가서 탐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집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거주자가 누군지, 짐은 비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명도가 매우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입구 현관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입구 현관도 등기 우편물 하나가 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자, 이건 내부 구조도입니다. 내부 구조도인데요. 방이 하나, 둘, 세 개, 거실, 주방 17평에 주방과 거실을 꺾어 놓으면 좀 거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가능한 주방과 거실은 일자로 터두는 게 넓어 보입니다. 자, 일단 내관이나 외관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누수가 있을까요? 안에 내부가 박살났을까요? 일단 외관을 보고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하시면 여기에 반장님처럼 관리비를 걷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연락처를 탐문하셔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집이 혹시 무슨 하자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잘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전자지도로 위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가 김포공항이고요. 그리고 송정역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송정역에서 걸어서 뭐 얼마나 걸릴까요? 한 2, 3분? 4, 5분 정도 걸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평지라서 뭐 걷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곡이 생겼죠. 그래서 마곡에 있는 분들도 여기 일부 거주 수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빌라의 수요는 충분히 있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여기 조금 앞에 있는 저 빌라가 부실채권으로 나와서 조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매매 가격은 3억 선, 3억을 넘긴다. 이건 조금 매매가 어려울 것 같고요. 3억보다는 조금 밑에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그 정도 선이면 나갈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이 대출만 받으셨다면 단타 한 2천만 원을 노릴 수 있는 낙찰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납하셨으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2억 5,400과 2억 200 이 사이의 가격으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의 핵심은 뭐냐면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입찰하시기에는 최고. 특히 신혼부부들 입찰하셔가지고 여기서 사시라니까요. 재산 모을 때까지는 청약 당첨 받을 때까지는 이건 청약 점수하고 해당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전세 들어가서 마음 아프게 사시느니 그냥 이 집 사셔가지고 전세 들어오는 셈 치시고 그냥 사세요. 그리고 청약저축 꼬박꼬박 하셔가지고 청약하셔서 나중에 당첨되면 그때 사용하시고 이 물건 낙찰받아서 전세 대신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대출도 됩니다. 물론 이 물건 생애 최초 대출 뭐 이런 거 따지시고 나중에 내가 당첨됐을 때 생애 최초 대출이 이자가 낮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거 생애 최초 대출 아깝긴 하지요. 그런데요, 그거 이자 나중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기서 버는 몇 천만 원이 이익인지, 그 생애 최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까지는 그 몇백만 원이 이익인지,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출 되시는 무주택자분들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조심하십시오. 유주택자는 이게 규제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2주택부터 취득세가 8%입니다. 아까 무주택자는 이거 취득세가 얼마요? 1.1%. 유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 8%. 자, 그걸 계산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또 매매사업자 안 됩니다. 매매사업자는 단기 매도 시 비교과세합니다. 지금 제가 유주택자의 취득세와 매매사업자에 관해서는 다시 영상을 찍겠지만 일단 유주택자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8%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8% 계산해보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8% 계산해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저가 입찰하시면. 또 무주택자는 기회입니다. 기회. 만약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하면 이거 입찰을 적극 권장합니다.